아니 그거 답 들어서 뭐 하는데? 저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가요. 아 그런 게 있어? 30분까지. 제가 이거 잘 얘들아 이 복권 홈워크 보자. 아 7번 7번. 네, 이게 인수 또 썸네일 잡히는 거 아니야? 근데 포즈 확실하게 취해야 돼. 잡힐 거면 제가 구해야 되는데. 야 같이 가면 어떤 새끼야? 아니 저 어제 하다가 옆에다 놨는데 거짓말을 저렇게 한다고? 야 씨발 속을 거짓말을 해야지. 제가 어제 6시 반 나가지고 책이 겨울이 없어요. 아재 눈 떠가지고 아 와가지고 그쪽으로 문제 많다. 오늘 100만이랑 5만이랑 이거 끝나. 아 그건 갖고 왔어? 아니 그거 너네들 가는데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미쳐도 경까지 질 수가 없는 사람이 이거 줬다. 야 봐봐. 아가리 갖고 봐봐. 격줄도 어디 필기할 때 있으면 필기해 그냥. 얘들아 이거 항상 뭐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어? 얘네들 연립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지. 이번 얘네들 연립을 해보면 x-6x 더하기 10 완전 제곱식이야? 심지어 무슨 근과죠? 소근과지니까 얘네 만나야 만난다 안 만난다야? 안 만나고 그래프 그려보면은 그럼 어떻게 그려져?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됐어? 그럼 이 직선이 접선이 아니지. 접선이 아니지. 그럼 원래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이쪽 꼭 한 변씩 쓰고 이쪽 꼭 한 변씩 써서 풀면 된다 그랬지. 근데 얘는 그렇게 풀지 말래. 왜? 얘가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됐어? 그럼 얘가 그냥 여기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울기의 맥시멈 값은 어디야? 이쪽에 이렇게 접할 때 미니멈 값은 이쪽에 이렇게 접할 때. 그러니까 판별식은 0이라면 몇 번 쓰면 돼? 2번 쓰면 되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훌륭한 문제는 이렇게 그 한 점을 지나가게끔 주거나 아니면 기울기를 고정시키거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만나는 상황에서 그렇게 줄 텐데 거지 같은 문제는 둘 다 제한을 두고 정수 조건을 줘. 씨발.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거는 얘들아 만약에 정수 조건 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때는 무조건 판별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때 그냥 판별식으로 철저하게 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정수 조건 잘 쓰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만 연습을 하고 나머지 그냥 풀려 괜찮아. 그 다음에 2번 조건 가는 어떻게 해석해?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 그럼 a-2가 0보다 크다. 조건 나는 얘도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4-a가 0보다 크다. 근데 이제 하나는 그래프를 대충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누구 그릴 수 있어? gx 정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대칭축이 얼마고? -2고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근데 fx는 0의 두 근이 gx는 0의 두 근보다 커야 된대.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면 돼?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됐어? 근데 내가 왜 그래프를 그렸어? 수식으로 안 하고? 수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야, 근 얘기 나오는데 누가 누구보다 크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근의 공식을 먼저 써? 아니야. 근의 공식까지는 오바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의 공식까지는 오바니까 그 뒤로는 그래프로 해결하면 돼.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내면 되지.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해낼 거야? 뭐라고 해석해낼까? 여기 가장 특징적인 점이 어디야? 교점이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항상 교점의 y값은 뭐야? 양수가 되겠지. 하면 끝. 교점은 어떻게 구해? 교점은 실제로 두 개 같다라고 하면 x는 몇이 나올까? x는 2분의 1 이렇게 나올까? 됐어? 그래서 교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대칭축도 어디 있어야 돼? 대칭축도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까지 해주면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무작정 수식이 먼저야. 수식이 먼저인데 수식으로만 밀어붙이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을 잘 봐야 돼. 알겠지? 근데 대신 너네가 하듯이 그래프 먼저 그려놓고 그래프에서 무언가 승부를 보겠다? 이건 안 돼. 수식으로 정리해낼 수 있는 거 정리하고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 얻어낸 다음에 유지를 해야 돼. 그 다음 3번.
너희가 3번을 또 정상적으로 푼 애들은 선생님 답이 없어요를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너네 이 문제 푼 적 있게 올게? 없을 리가 없는데? 얘들아 이거 너희 문제 풀 때 뭐가 중요해? 제일 중요해? K값이 양순지, K값이 음순지가 제일 중요하지. 그럼 봐봐. 2차 함수 이렇게 있어.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우리 항상 뭘 생각해야 돼? 꼭지점 지나는 직선이면 뭐 생각해야 돼? 그래 2차 함수 정의 생각해야지. 지금 기울기가 K래. 여기 X좌표가 얼마야 지금?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이면 여기 X좌표 얼마야? K 플러스 3. 정확하게 3 플러스 공부한 대로면 3 플러스 K가 맞지? 왜? 여기 Q 차이 개수가 1이지. Q 차이 개수가 1이고 이거 기울기가 K면 X좌표 차이 얼마큼 난다 그랬어? 꼭지점에서부터 기울기만큼 차이 난다 그랬잖아. 그거 왜냐고 지금 질문하지 마. 너희가 공부했던 자료들 찾아보고 다시 찾아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게끔 설명해 놓은 게 많아. 그래서 꼭지점 지나는 직선이면 항상 기울기랑 여기 X좌표 차 같은 거 이용하자 그랬잖아. 야 내가 최근에 언제 또 설명했어 이거? 너네 모의고사 30분 문제 설명하면서도 설명했잖아 이거. 야 언제 어디서든 계속 나올 거라니까? 신기한 풀이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풀이라고. 야 2차 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게 제일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풀이 아니야? 2차 함수의 정의인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연립 이런 거는 뇌 빼고 하는 거잖아. 됐어? 그래 여기 이렇게 구하면은 요 부등식의 해가 뭐가 나와?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뭐 부등식의 해가 이거는 맞지만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개가 되려면은 뭐뭐 해야 돼? 3, 4, 5, 6 6까지 해야 되지. 그러면 k 플러스 3의 범위가 어떻게 돼? 6은 포함을 하고 이거 아니야? 됐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k의 최소값은 나오지. k의 최소값? 정수 k의 최대값은 나오지. 근데 정수 k의 최소값 나와? 그럼 문제가 잘못된 거야? 그치? k가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그럼 k가 음수일 때는 여기 범위가 어떻게 이렇게 뒤집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거꾸로 세면 3, 1 3, 2, 1, 0 0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k 플러스 3이 어떻게 돼? 0 이하 마이너스 1 초과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야 되지. 그럼 여기서 k가 하나하나 나올 거니까 이거 답을 쓰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야. 너희가 이거 k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문제에서 안 줬으면 k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둘 다 나눠주고 그리고 2차 함수의 정의 철저하게 사용을 해주고 물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너희가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지. 그 다음 4번 4번의 보기 기억은 뭐야? 2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애초에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3 얘가 지금 x축 위로 붕 떠있지? 얘 자체가 지금 x축 위로 붕 떠있지? 그러니까 이거의 판별식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돼야 되지.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해봐야 돼. 얘랑 모두 해봐야 돼. 연립도 해봐야 되지. 그럼 쟤네들 연립하면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n-2x 더하기 3-n은 0 이렇게 나올 텐데 얘의 판별식은 뭐가 돼? 서로 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0 0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그리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m값 n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요 n-2가 몇이어야 돼? 얘네 교점 x좌표가 1이랑 4잖아. 얘가 마이너스 5여야 되고 얘는 몇이어야 돼? 두 개 곱한 4여야 되겠지? 그럼 요거 이용해서 너희가 문제 풀어주면 돼. 알겠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되냐면 원래 그래프에서의 판별식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연립한 그래프에서의 판별식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연립한 그래프의 판별식은 보기가 없으니까 없는데 문제가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너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나 5번. 우리 하준이 왜 지나? 그러니까 니들이 떠드는 시간 줄이고 하루에 한 10분, 20분씩만
투자해도 이거 한 번은 읽어올 수 있어 얘들아. 진짜 나는 다 해주는데 너네가 시험에서 틀려오잖아. 그리고 실수라는 거 해오잖아. 사실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덜 쌓여서 그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숙제를 내가 뭐 얼마나 잔소리를 더 해야 해올까? 숙제를 강요하면 안 되는 세대인가? 하준아? 우리라도 설마 숙제 안 했어요? 네, 나 어머니한테 오늘 전화를 하려고. 왜? 어머니한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준이한테 오답노트도 뽑아주고 하준이가 오답노트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숙제를 안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은 하준이가 실력이 쌓일 수가 없다고. 제가 숙제를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고작 20문제 숙제를 내는데 니들은 장난쳐? 지금 내가 장난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나는 어머님한테 어머니가 그 요구 하시려면 하준이 좀 10시에 꼭 보내달라 늦지 않게. 근데 그것도 어기셨어.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돼? 고객이 피곤하다면 쉬게 해주고 공부를 안 시켜야 되는 게 맞아? 고객님 공부 안 시키면 실력 안 늘어서 내 탓하잖아. 그거 이러느라 좀 해야 될 게 좀 스케줄이 빡세라서 나도 빡세. 목요일 건 할 수도 있고 일요일 건 나도 빡세. 스케줄 잠 줄여가면서 하지. 잠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많이 써서 얘들아 이거 내가 하준이한테만 하는 얘기 아닌 거 알지?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한 절반은 되잖아. 방금 한 말에 해당되는 인원이. 니들이 뭔 잠을 자 시험 기간에. 평상시에 안 했으면 그건 채워야지. 물론 그렇게 하기 싫으면 평상시에 꾸준히 많이 해두면 되고. 그럼 널널해. 니네가 이거 지금 문제 안 풀어와서 안 듣는 거잖아. 뭐.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시키는 건 너희한테 전달해야 될 게 엄청 많아. 근데 너희가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한 수업에 전달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왜냐면 너희가 그날그날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은 그날그날 소화하면은 다 쌓을 수 있는 양이거든. 그렇게 해줘야 이제 너네가 계속 쌓이고 성장을 하지. 근데 이걸 한쪽으로 다 밀어놓고 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겠어 이거?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내가 시키고 싶었는데 미처 시키지 못한 문항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은 풀어왔어야지. 내가 의도 없이 막 수정하지 않는다니까 문제를. 내가 마구잡이로 그럼 문제집이야 니네 이거 사 해서 다 풀어 했겠지.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한 문제 한 문제 다 내가 의도를 담아서 너희한테 시키고 있는 거잖아. 그럼 너희가 최소한 내가 문제 다 풀어오래. 내가 최소한 뭐라도 해오라 그래. 문제라도 읽어오라 그러잖아. 근데 내가 지금 4번까지 풀면서 니네가 문제도 안 읽어왔다를 존나게 느껴. 왜? 원래는 약간 풀었으면 대답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한 새끼도 대답을 안 해. 그럼 뭐야? 대부분은 거의 풀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거. 동원아 다 풀어왔어? 다 풀어왔어? 네. 무슨 게 눈치? 좀 해놨어요. 무슨 다 해왔어? 배알 저 새끼 들어고? 앞자리 2명 했어? 니들이 그렇게 바빠? 다른 과목 숙제하느라 바쁘지. 수학은 내가 문제만 읽어오라 그랬는데 그 10분을 투자를 안 해주고 다른 과목은 막 이만큼씩 투자하고 다른 과목 하다 쉬는 시간이라도 좀 읽었겠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내 탓하면 죽여버릴 거야. 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단원도 많지 않아서 야 수업 듣다 보면 내가 똑같은 거 복습을 적게 시켰니 그러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잖아. 야, 근데도 기억을 못한다? 그럼 수업을 똑바로 안 듣고 절반도 못 따라온 거야. 그냥 숙제를 안 해서. 그리고 나서 나한테 복습 클레임이 들어와? 하정아 누구 탓이야? 나한테 복습 클레임이 들어오면? 그치? 야, 나는 반강제로 시키고 있다니까? 복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잘 알까? 그렇게 공부하면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경험했고 그랬으니까 순서를 바꾸라니까. 너네가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면 어차피 여유 시간이 생겨. 난 이해가 안 가. 너네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게. 비효율의 극이야. 양치기 하고 있는 거. 특히 과학, 국어. 과학도 수학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완전히 이해하고 얘가 궁금증 있는 거 끝까지 깊게 파고들고 그렇게 쌓아야지. 이 문제 풀고 아 이거였어 이거였어 하면은 100문제 풀고 100가지의 정보가 쌓이는데 그게 쌓이겠어? 사실 그 100문제에 실제로 10가지도 안 되는 정보가 들어있는 건데 얘네 그 공부를 못 하잖아.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수능 때 너희 어쨌든 정시볼 애들 많을 거 아니야. 이제 평상시에 모의고사가 막 하나 틀리거나 그런 애들이 많아. 근데 그러다 이제 수능 때 막 4개씩 틀려. 진짜로. 그런 애들이 아쉽다고 재수를 하는 거야. 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 없으면서. 니네가 딱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겨울방학 때부터 수학 공부라도 이렇게 하자를 계속 끌고 갔잖아. 그리고 내가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지. 그 과목 그대로 다른 과목에 유지하면 다른 과목도 는다고. 말들을 안 들어. 시키는 것만이라도 해. 야, 니네 어디 가서 봐. 나 쪽팔려. 너네 공부 이거밖에 안 시킨다고. 야, 이것도 학부모님들이 클레임 걸 수도 있어. 애들 왜 이렇게 공부하는 양이 적나요? 하진아 안 그래? 뭐 아래과 애들 100문제씩 푸는데? 내가 너네랑 타협 보고 타협 봐서 호모크 20문제씩인데 이럴까? 근데 이 잔소리도 사실 아니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계속 했는데 이제 기말고사가 코앞이지. 근데 언제까지 이 잔소리를 해야 돼? 그래, 한 번 사는 삶이니까 니들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좋지. 니들 뒤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근데 몇 년 뒤면은 부모님 손 떠나야 되잖아 너네. 그때 스스로를 어떻게 책임질 건데?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도 안 하면서. 몇 년 안 남았어 너네.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공부하다 보면은 니들이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 진짜로. 최소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두면 공부로 할 수 있는 거 뭐든 다 할 수 있어. 특히 니네가 꿈이 없다면. 말했잖아. 야,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해놨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하기 쉽냐면 그냥 직업 바꿔볼까? 수능이나 다시 볼까? 말했잖아. 특히 경찰 하는 친구가 그냥 변호사나 해야겠다. 변호사를 잘하고 있다니까? 공부를 잘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 나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공부하면은 수능 잘 볼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못해. 수능은 이미 잘 봐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니들이 공부를 해야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밤새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정확하게 내가 알려주는 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된다고. 화정아 해볼까? 그리고 내가 칠판에다 뭐 적을 때 니들이 해야 되는 게 떠드는 거야? 야, 숙제를 안 해왔으면 그 시간에 뭐 해야 돼 너네? 문제 읽어야지. 근데 그 시간에 멍을 때려? 야, 문제 읽는 게 뭐가 도움이 돼? 그런 걸 예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예습을 막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적어도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다 뭘 얘기를 했어. 뭘 얘기를 하면은 책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찾아 들으면서 그러면서 대답하려고 노력을 했어. 예습 복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겠지. 그런 노력들을 하라고.
안 될 것 같지? 돼. 야, 나라는 사람도 했는데 너네라는 사람은 왜 못해? 똑같은 인간인데. 야, 그리고 내가 뭐 뛰어난 인간이야? 그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인간이야. 근데 노력하면 된다고. 어쨌든 5번 봐봐. 5번 이렇게 바꿔야 되지? 이렇게 바꾸고 뭐해? 그래프 그려보겠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범위 내에서 그래프 그려보겠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범위 내에서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져?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뭐 한 이 정도 그려지겠지? 이렇게. 여기 2. 여기가 3, 얼마야? 3, 마이너스 3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 2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얘는 어딜 지나는 직선이야? 마이너스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만 뭐 요즘 이렇게 있겠네.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쓸 거야? m 값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 요 대입, 요거 대입, 요거 대입, 그리고 판별식까지 총 3가지가 있지. 됐어? 그럼 이게 경계값이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경계값이 몇 개래? 4개래. 그럼 얘네가 다 경계값이 된다야 안 된다야? 된다지. 그럼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 판별식을 써봐. 판별식을 써보면은 m제곱 플러스 5m 더하기 4는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중에 얘가 뭔진 모르겠는데 적어도 2개의 곱이 몇이라는 건 알아? 4라는 사실은 알아. 그럼 이거 이용해서 m값 구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는 지금 2m이지. 그럼 2m 값이 뭐랑 뭐가 나와? 여기다 한번 대입하고 저기다 한번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42랑 마이너스 7분의 6 나오거든? 그러니까 m값은 얘네 2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뭐뭐뭐 곱하면 돼. 이거 2로 나눈 값, 이거 2로 나눈 값 4 이렇게 곱하면 정답이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경계값 잡고 거기들 근처로 관찰을 해야 되지. 근데 이 문제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오전에 수업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장치를 해둔다고. 근데 적당히 잘하는 애들은 무슨 짓을 하겠어? 다 구해놓고 관찰하기 시작하겠지.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 그냥 판단을 하고 뭐해? 딱딱딱딱 계산하고 그냥 답 내고 말겠지. 됐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장치들을 분명히 해놓으실 거야. 너네 훌륭한 선생님들이시니까. 그다음 6번. 얘들아 이건 무슨 뜻이야? 2차 부등식의 해가 일치한다도 아니고 저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라는 것. 첫 번째 절대값 부등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가 첫 번째 절대값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알파에서 베타 사이. 됐어? 그럼 이제 이 2차 부등식은 어떻게 생겨야 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 알파랑 베타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돼. 저 범위 내에서 0보다 적다가 성립하면 알파가 여기 이렇게 있고 베타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럼 얘를 fx라고 하면 f 알파도 0 이하고 f 베타도 0 이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됐어?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이 부등식의 정확한 해야 아니면 알파랑 베타 값이야. 알파랑 베타 값이지. 야, 근데 우리 절대값 그래프 한두 번 그려본 것도 아니고 절대값 그래프 한두 번 그려본 것도 아니고 어차피 V자 비스무리하게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보면 돼? 양 끝의 경우만 확인해보면 되지. 양 끝의 경우는 언제야? 다 플러스로 나올 때랑 다 마이너스로 나올 때지.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건 이제 x 플러스 3이지. 그럼 두 번째 거는 2x 플러스 2지. 세 번째 거는 꼭 x-1을 바꿔주고 해야 실수가 없어. 1-x 절대값 안에 1-x가 들어가는 x-1이 들어가는 똑같잖아. 됐어? 그냥 플러스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주면 양끝값이 나오지 않겠어? 됐어? 그러니까 계산도 우리가 이제 워낙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으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게 된 거지. 내가 너희한테 이 절대값 그래프 나오는 첫 시간에 이걸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어? 근데 최소한 이제 너희가 20번, 30번 그 이상씩은 다 그려봤잖아. 그럼 이제 절대값 그래프 구조가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방정식처럼 풀어도 되잖아. 목적이 저거니까. 됐지? 뒤에 과정은 너네가 하고. 다음 7번. 너네 거에서 빠졌더라고. 원래 올림푸스 구간도 이
이정규 과정 올림푸스 고난도 4% 오브 4%에 있던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너희 이 문제도 여러 번 풀었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근데 추가로 살이 붙어 있을 뿐이야. 결국 최종적으로는 아래 부등식 푸는 거거든. 근데 그 위에 있는 살부터 해결을 해야 돼. 일단은 7번 보면은 제 중근을 알파 나머지 한 근을 베타라고 하지. 그럼 우리 뭐부터 해봐야 돼? 저거 인수분해 해볼 수 있지. 야 근데 너희 저기 막 1, 2, 3 이런 거 대입할 거야? 상식적으로 그치 K, K 이런 거 대입해보겠지. 그럼 이제 인수분해 가능하다 쳐. 인수분해가 X K X 플러스 2K의 전체의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중근은 알파라고 하지. 그럼 따라서 알파는 뭐가 돼?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 베타는 K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때 알파가 베타보다 크대. 알파가 베타보다 큰 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K 값이 음수다. 뭐 이런 정도로 얻을 수 있겠지. 그럼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0에다 대입을 하면 K 제곱이 4가 나오니까 따라서 K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럼 알파 값은 4, 베타 값은 마이너스 2. 그냥 작업할 양이 많을 뿐이야. 근데 여기까지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 부등식에다 대입해서 부등식 풀면 돼. 그럼 이제 아래 부등식 중에 첫 번째 부등식은 범위가 어떻게 나오겠어? 그치 그냥 마이너스 2에서 4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은 일단 수직선상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정수의 개수 몇 개야? 정수 개수 몇 개야? 7개지. 근데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대? 5개가 돼야 된대. 그럼 얘랑 누구 연립할 건데? 얘랑 결국 양 끝이 아래 거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2랑 n 마이너스 1인 부등식 연립할 거지. 됐어? 근데 이제 x가 뭐가 들어갔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랑 연립했을 때는 정수해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5개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 무슨 생각하자 그랬어? 이거 뒤집어서 그렇지. 여기 사이에 정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지. 그럼 이 사이에 정수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정수 몇 개 있어 실제로? 실제로도 2개 있지? n 플러스 1 2개 있지? 실제로도 정수가 n 플러스 1 이렇게 2개가 있지? 그럼 얘가 어느 범위 안에 있으면 돼? 마이너스 2랑 4 사이에 있으면 되지. 근데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건 뭐야? n 값이 무슨 수래?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래. 그래서 가능한 자연수 뭐 있겠어? n에다가 1, 2, 3 대입하면 끝. 그러니까 늘 하던 거지. 늘 하던 건데 포장지가 씌워져 있어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 8번에 풀리라고 냈는데 너네 생각보다 뚱뚱하네. 8번이 원래 너희 이전 교육과정에는 놀랍게도 1차 부등식이 중학교 때 있었어. 그래서 이거 중학교 2학년 센에 있었던 문제야. 진짜로 중학교 2학년 센 C단계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 공통수학 센 C단계로 옮겨져 왔어. 놀랍게도. 근데 왜 C단계냐면 하율아 답이 16 아니야? 분명히 최소값 16이지. 근데 답이 16이 아니야. 그래서 틀려. 꼼꼼하지 못하면 틀려. 봐봐. 일단은 최소 학생수 물어봤으니까 학생수를 뭐라고 둬? 그치, 학생수 X라고 두면 되지. 학생수 X라고 두면 피자 조각수는 얼마야? 피자 조각수는 3 X-5 이렇게 되거든? 그럼 3 X-5가 한 명씩 2조각씩 먹으면은 한 판 이하로 남는데 그러면은 X명이 2조각씩 먹고 몇 조각이 남을 수 있어? 1조각이 남을 수도 있고 6조각까지 남을 수도 있지. 됐어? 그래서 이거 부등식 풀면 X 범위가 어떻게 돼? 뭐 16 이상 뭐 몇 이하 이렇게 나오거든? 됐어? 근데 답이 16이 아니라 17이야.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는데 답이 16이 아니라 17이야. 왜 17이야? 그치, 얘가 6을 배수해야 돼서. 왜? 피자가 몇 조각이니까? 6조각이니까. 그래서 x-5가 짝수여야 되고 x가 홀수여야 돼서 답이 17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가 뭐 해야 돼? 처음에 할 때부터 여기서 6의 배수를 잘 챙겨서 가야겠지. 됐어? 그 다음 9번도 열심히 같이 공부해온 학생이면 당연히 맞췄어야 돼. 하지만 난 틀리길 바라면서 넣었어. 어떻게 틀리길 바라면서 넣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들 풀면은 틀리지. 2x제곱 더하기 3x-9가 0 이상이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이거 어디가 틀렸어? 이거 어디가 틀렸어? 지금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여기 등호 지우고 요 케이스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 크게 또는 써주고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9는 0일 때를 아예 따로 해주라 그랬지. 왜? 이게 성립할 때는 분모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와? 이거 연립부등식 풀면 여기서 x값이 마이너스 3 또는 2분의 3이 나올 거고, 이거 부등식 풀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2분의 3부터 5. 됐어? 그래 잘못 풀면 누굴 빼먹게 되냐면 요 마이너스 3을 빼먹게 될 거야. 잘못 풀면.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풀어줘야겠지? 근데 이런 문제도 문제집에 딱 한 번에 들어있어. 내가 얘기했을 거야. 센 B 단계도 아니고 센 B라는 문제집에만 들어있어. 그래 너희가 풀기 힘들어. 거기에만 들어있어서 풀기 힘들어. 나도 그냥 거기서 그 문제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왜냐면 이제 그래서 답이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고 또는 x는 마이너스 3. 야 니네 학교에 내기 딱 니네 학교에서 나오기 딱 좋은 문제 아니야? 너네 복소수도 범위에 넣는다며.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를 내겠다는 소리잖아. 어? 거기 들어간다고 진수. 진수! 너 나만아 오늘. 안 된다고? 난 필요했잖아. 돼요. 그치? 시간 오래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좀 써주고 10번은 그때 얘기했지. 너네가 111 써가면서 하면 돼. 그거 연습 한 번 더 하라고 넣은 거야. 그다음 11번은 어떻게 해? 얘들아 원래 원래는 전체가 몇 개야? 8개랑 7개니까 8, 7에 56까지지. 여기서 겹치는 애 누구 빼면 돼? A, B. 그렇지. A, B, C, D가 양쪽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52 빼면 되지. 네? 정확하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전체가 87에 56이잖아. 근데 내가 왜 52 뺐어? 같은 개념. 여기에 ABCD 있고 여기 ABCD 있어서 얘네 중에 두 개 고르는 그 순서상들 있잖아. A, B, B, C. 그 걔네들이 겹치잖아. 그래서 걔네 그냥 뺀 거. 그다음 12번. 얘들아 12번. 주영이 이제 이런 거 잘하지? 주영이 거의 온천날쯤이고 야구 문제 때문에. 얘들아 이거 12번 무슨 문제야? 그치 피보나치 수열 문제지? 왜? 피보나치 아니야? 그래 얘들아 첫 번째 계단 올라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경우에서는 하나하나 올라가고 두 칸 한 번에 올라가고 몇 가지? 두 가지. 세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려면 여기서 한 칸을 올라가는 거 여기서 두 칸을 올라가는 거니까 총 세 가지지. 얘랑 얘 더해서. 그 다음 거는 얘랑 얘 더해서 5, 8, 5, 13, 21, 34 그러면서 34. 노도 할 수 있고 한 칸을 몇 번 올라갈 수 있어? 8번 올라갈 수 있지. 그럼 얘를 줄여가면서 해봐. 한 칸을 6번 올라가고 두 칸을 몇 번 올라갈 수 있어? 선생님 한 칸이 7번 올라가는 건 왜 안 하나요? 얘들아 두 칸 올라가려면 한 칸을 두 개를 빼야 되지. 그 다음 한 칸을 4번 올라가고 두 칸을 2번 올라갈 수 있고 한 칸을 2번 올라가고 두 칸을 3번 올라갈 수 있고 한 칸을 0번 올라가고 두 칸을 4번 올라갈 수 있지. 그럼 이거 조합으로 써봐. 이거 조합으로 써봐. 88 조합으로 써보라니까. 이렇게 지랄하고 있어. 이게 1이야? 88이 1 맞지? 그 다음 여기는 잠깐만 70 여기는 60 여기는 50 여기는 40 여기는 40이야. 그렇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로 푸는 게 빨라. 근데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쳐 돌아서 답을 하나, 둘, 셋, 넷, 5가지 맞지. 하는 미친 선생을 봤어. 너는 봤잖아.
그때 내가 컨스탄트 1회차인가 2회차 1, 2, 3, 4회차 중에 한 문제 그게 들어가 있거든? 야구부 문제로 들어가 있어. 서술형 풀 때는 아래 걸로 풀어야 돼. 서술형 풀 때 무조건 아래 걸로 풀어야 돼 얘들아. 서술형 풀 때는 아래 걸로 풀어야 돼서 얘기를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간혹가다 학교 선생님들이 미친 새끼들이 있으면 보기에 우리는 분명히 30까지가 넘어야 되는데 보기가 몇 가지야? 4, 5, 6, 7, 8 이지랄로 돼 있어. 아 진짜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신다니까. 간혹가다 있는데 얘가 정상적인 거야. 알겠지? 아휴. 만준이 안 그러길 바라야지. 자 얘들아 13번. 13번 누구랑 누가 정해져 있어? A랑 B가 정해져 있고 C랑 D가 정해져 있으니까 6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할 수 있지. 저 새끼들 뭐해? 6팩 나누기 2팩 2팩 할 수 있지. A랑 B가 순서가 정해져 있고 C랑 D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6팩 나누기 2팩 2팩 하면 되는데 조합으로 설명해봐. 역시 뭐야? 그쵸? 그래 2팩 해야지 남은 거. 너 최근에 한 적 있게 없게? 있어요. 어디서 했어? 그냥 학교 문제. 학부 문제가 있어? 문제인데? 그 중학교 아니야 그 학교 문제 맞는데 이렇게 된 건 내가 자동차 문제에서 풀어줬지. 주차장? 주차장 말고 자동차 이렇게 유이야 이씨. 나오는 거. 그래 그게 주차장 아니에요? 이거 주차장이야? 나오는 지 있어요. 오랜만에 보지 이거? 사물함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사물함 문제 중에 그나마 좀 쉬운 거. 그러니까 왜냐면 사물함 문제 케이스 엄청 나눠야 되잖아. 근데 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서. 왜 그럴 필요는 없어? 오히려 조건을 더 주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져. 어떤 조건이 있어? 남학생이 1년에 앉을 수 없대. 근데 이제 우리 사물함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시작하기로 했어? 남학생 배열, 여학생 배열 해놓고 시작하기로 했지. 그러나 그냥 남학생 자리, 여학생 자리만 지정하기로 했었어. 그럼 이제 남학생이 1년에 앉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앉을 수 있어? 첫 번째 케이스. 남학생이 3년에만 앉을 수도 있고 남학생이 2년에만 앉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자리만 결정하니까 몇 가지야? 3년에만 앉을 때랑 2년에만 앉을 때 두 가지지. 그럼 여학생 자리는 어떻게 결정해? 남학생이 이렇게 앉았어. 그럼 여학생 자리는 어떻게 결정해? 1년 2줄. 옷이 3이냐 여자애 3명이야? 옷이 3. 여기 남은 5자리 자유롭게 앉아도 되잖아 여학생들.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남학생이 2열이랑 3열을 동시에 다 사용할 거야. 그럼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그러니까 동시에 사용해야 돼. 하나, 둘, 셋, 네 가지지. 2 곱하기 2. 그래 4가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여학생들 어떻게 앉아? 여학생들은 33이니까 그냥 끝이지? 됐어? 그럼 이거 2개 더한 다음에 곱하면 돼. 이게 곱하면 끝이잖아. 그래서 이제 사물함 문제 중에 제일 쉽게 나오는 건 요거. 근데 어렵게 나오면 너희가 파이팅. 아저씨와 진수 틀린 문제. 근데 너네 경우의 수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못 풀고 과거하고 들어가야 돼. 다 풀고 한 30분씩 정도 남으면 그 두 문제 손대면 돼. 알겠지? 30분 걸려도 못 풀 수도 있어. 경우의 수 문제는. 그냥 15번. 서로 다른 4개의 선물 상자에 서로 다른 3개의 꽃다발과 서로 다른 3권의 책을 나눠줘야 돼. 그럼 먼저 깔아주고 하는 건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나눠줘야 돼. 이젠 실제로. 빈 선물 상자는 어때? 3권의 책은 각각 다른 선물 상자에 넣는데 그럼 조건 나부터 처리하면 어떻게 돼? 4P3이지? 그럼 조건 다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 하나 일단 넣고. 그렇지. 빈 상자에다가 하나 넣어놓는 거 괜찮지? 야 근데 서로 다른 거 넣어놓을 때 빈 상자에 하나 먼저 채워놓는 거 원래는 안 된다 그랬지? 근데 얘는 왜 돼? 조금 더 다를 거 없어? 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빈 상자가 지금 상자가 3개는 꽉 차있고 여기가 비어있어. 근데 서로 다른 꽃다발이잖아. 그럼 여기에 하나 넣고 시작하면 위험했잖아. 근데 얘는 왜 괜찮아? 뭐가 달라? 진수 설명하면 30분 단축. 이거 아까도 니들 했다. 아까도 오전에 수업 들은 애들은 했다 이거. 원래는 겹치는 경우 때문에 안 됐는데 얘는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어차피 하나밖에 못 넣어서. 그래서 겹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하나 넣고 시작해도 돼. 그럼 여기에 집어넣을 거 31로 하나 고르면 되지. 31로 고르고 나머지 2개는 뭐로 나눠주면 돼? 3. P2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꽃이 하나가 들어가면 여기엔 다시 꽃은 못 들어가.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거지. 평상시에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랬어 분명히. 그냥 16번. 그냥 16번 읽고 10번 대답해봐. 목도리와 털모자를 하나씩 고를 때 내 학생 중 적어도 한 학생이 같은 색의 목도리와 털모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 아 이거 아니 아니야 3팩인 많이 전체가 몇 개야? 전체가 4팩? 4팩. 여기서 뭘 빼는 거야? 내 학생이 모두 자기 모자 못 가져간 경우지. 그럼 4팩 곱하기 몇이야?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야 그리고 니네 이거 교란순열 문제잖아. 교란순열 문제 관련된 거 분명히 너네 올림푸스 고난도에 있고 내가 거기에 추가로 설명했어 안 했어? 오늘 건우야 추가로 설명했지. 중요한 내용이었지. 근데 이미 너네 내가 한 번 시켰던 문제고 영상 볼 때 그런 거 스킵해서 보지만 난 분명히 다 얘기해놨어. 그다음 17번. 근데 17번은 이게 세는 게 워낙 다양해서 어떻게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M부터 어떻게 될까? 직선의 개수. 나는 이거 두 개는 세놓고 시작할래 그냥. 두 개는 세놓고 시작할래. 그럼 그 다음 직선 어떻게 만들어? 어? 그러니까 이 새끼를 제외하고 여기 세 개의 점 중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 네 개의 점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아니 그러니까 너희 뭐 빼서 셌을 것 같아서 나는 근데 이렇게 셌어. 알았지? 어차피 여기 지나가는 건 요직선 두 개밖에 없잖아. 나머지로 만들어봤자 다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점이 들어가는 건 셀 게 없잖아. 됐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셌고 너희 빼서 센 것도 잘한 거니까 괜찮아. 그 다음 n은 어떻게 셀 거야? n도 나 요점 기준으로 나누려고. 요점을 내가 a라고 하면 a라는 점을 포함했을 때랑 포함하지 않을 때로 나누려고. 그럼 a라는 점을 포함했을 때는 몇 개의 점을 더 세면 돼? 두 개의 점을 더 세면 되는데 결국 여기도 셋 중 하나 세고 넷 중 하나 세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건 어떻게 셀 거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점을 총 3개를 세야 되니까 여기 위에서 몇 개 세고 4개 중에 2개 세고 그 다음 여기 셋 중에 하나 세거나 아니면 여기 4개 중에 하나만 세고 여기 셋 중에 2개를 세거나 이렇게 갈 거 같아. 진수 이해했어. 이지라고 있는 거. 백준 이해했어? 얘들아 18번 3팩 곱하기 6팩을 계산해서 껴 맞추라는 걸까? 태경이 기억나지? 태경이 질문했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선생이랑 학생을 배열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3팩 곱하기 6팩을 해놓고 시작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답을 고르다가 3번 아니면 5번 골라야 되지. 됐어? 그래서 이제 앞줄과 뒷줄에 선생님이랑 학생이 있어. 몇 명 앉을 수 있어? 여기에 1명, 3명 앉고 여기에 2명, 3명 앉은 경우나 여기에 2명, 2명 앉은 경우랑 1명, 4명 앉은 경우 이렇게 나눠주면 되지.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될 거야? 선생님 3명. 요 경우는 어떻게 될 거야? 너 우리가 안 돼. 아이그 3팩 앞줄에 4명, 뒷줄에 5명, 앞줄에는 적어도 1명의 선생님이 배치가 돼서 여기 1명, 여기 2명. 어? 4C 곱하기 4C가 맞지? 왜 4C 곱하기 4C야? 주변이 안 되지. 그러니까 각 줄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선생님이 배치가 되고 선생님끼리 같은 줄에서 이웃하면 안 된대. 같은 줄에서 이웃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 한 명이 앞줄에 앉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을 누구를 고르자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자리를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줄에는 원래 4명이 앉아야 되니까 선생님 앞줄에 앉을 자리 4자리 중에 한 자리 고르면 되지. 그럼 뒤에는 5자리 중에 두 자리 골라야 되는데 왜 5C가 아니라 4C야? 그렇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거 뭐야 비례적 문제지. 그래서 의자 2개 빼고 4C로 가주면 되지. 됐어? 그럼 이제 여기는 어차피 위에 줄에 총 4자리
위에 줄에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그것도 비례적 문제로 가면 32 곱하기 여기는 5C를 그냥 해주면 되지. 그러면 누구랑 마지막에 곱하면 돼? 얘랑 곱하면 되니까 우리가 결국 이거랑 이것만 더해서 39냐 43이냐만 결정을 해주면 되겠지. 19번. 하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자연과학 계열 과목이 3과목이고 문과 과목이 5개야. 그럼 그때 이과 과목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A랑 B가 공통 과목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자연 계열 과목을 공통 과목으로 선택하는 경우 3과목 중에 하나를 공통 과목으로 골라야 되지. 됐어? 그럼 공통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얘네가 몇 개씩 과목을 자유롭게 고르면 돼? 과목을 몇 개씩 자유롭게 고르면 돼? 2개씩만 더 자유롭게 고르면 되지.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자유롭게 고르는 방법 7과목 중에 2개 고르고 두 번째 사람은 5과목 중에 2개 고르면 되지. 편하게. 됐어? 그다음 두 번째 문과 과목을 골랐어. 문과 과목 OCL로 골랐어. 그럼 이제 여기는 케이스가 나뉘지. 어떻게? 한 명이 자연계열 2과목, 한 명은 1과목, 한 명이 자연계열 1과목, 얘도 자연계열 1과목 이렇게 갖는 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세는 방법이 달랐지. 위에 거 어떻게 해? 일단은 자연 과목을 3과목 중에 2과목 골라야 되지. 근데 누가 그걸 들을 건데? 됐어? 그리고 나머지 얘는 어떻게 채워줘야 돼? 남은 문과 과목 중에 1과목 선택해서 이렇게 주면 되지?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편하게 자연계열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주고 남는 거 2과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두 번째에 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남는 문과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주고 남는 문과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주면 되겠지. 됐어? 윗줄이랑 아랫줄 차이가 뭐야? 윗줄과 아랫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야? 얘야 얘. 오케이? 얘는 왜 2를 곱했어? 누가 2과목 받을지는 결정을 해야 돼. 얘는 어차피 한 과목씩만 받으니까 2를 곱하지 않아도 돼. 그것까지 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고 20번 같은 거 할 때 예시를 잘 들어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 중간에 위에 설명들 다 건너뛰고 어쨌든 너네가 20번 문제가 빈칸이 나오니까 이렇게 풀면 되지. 20번 문제 실제로 무슨 문제인지 알아? 20번 문제를 우리가 평상시에 풀던 문제 오늘도 한 5개 풀었을걸? 방금도 한 문제 풀다 2번 정도 풀었어. 이거 비례적 문제잖아. 야 우리가 이게 실전에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못 풀까? 아 빈칸 문제로 말고 실제로 비례적 문제 나오면 못 풀어? 아니 풀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빈칸으로 나와서 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야, 비례적 문제로 공부하는 게 맞아 아니야? 너희가 만약에 비례자를 모르면 이지랄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잖아.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게 낫다니까 차라리. 비례자는 그치? 아니 이거 안 풀겠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아래 내려와서 조건 가부터 채워보자. 연속되는 두 수 중 하나가 1인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봐봐. 1부터 n까지 있어. 연속되는 두 수 중 하나가 1인 경우의 수는 연속되는 두 수 중 하나가 1이려면 연속되는 두 수가 어떻게 골라져야 돼? 이렇게 골라져야 되지. 그 다음에 누구는 고르면 안 돼? 3은 고르면 안 되고 나머지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하나를 고르면 되지. 그럼 남은 거 몇 개인데? 전체 n개에서 지금 하나, 둘, 세 개 뺐으니까 n-3 요게 조건 가에 들어가야 될 거야. 됐어?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있어. 그 밑으로 내가 나까지만 할 거야. 다는 이제 너희가 그냥 계산을 하면 돼서 크게 문제가 안 돼. 연속되는 두 수 중 아니다. 연속되는 두 수 중 어느 하나도 1과 n이 아닌 경우는 연속되는 두 수 중 1도 안 되고 n도 안 된대. 그럼 연속되는 두 수를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야? 2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 이렇게 끝나지.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해서 n-2에서 끝나지. 총 몇 개야? 그치, n-3가지지. 그럼 이제 연속되는 두 수를 고르고 나머지 한 수를 골라야 되지. 내가 연속되는 두 수를 2랑 3을 골랐어. 그러면 누구는 못 골라? 이 친구 못 고르지. 됐어? 이 친구 못 고르지. 또 누구는 못 골라? 4도 못 고르지.
그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여기 남아있는 n 몇 개 중에 n-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조건 나에 들어갈 건 이렇게 생긴 애가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너희가 예시를 들어서 풀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홈워크까지 해서 너희가 7번 정리해서 7번 먼저 정리해서 가지고 나오고 그 이전 교재들 안 된 애들은 이전 교재 먼저 끝내고 이전 교재까지 확인 다 된 애들은 올리버스 도난도 오늘 다 정리하고 갑니다. 뭐라 이거? 얘들아 쉬었다 하자 10분만.